현지 매체들의 평가는 또 한 번 엇갈리며 화제입니다. 프랑스 구공민은 평점 5점과 함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모두 보였다. 간헐적으로 좋은 패스와 볼 소유를 보였으나 어리석게 볼을 잃었다 고 말했으며 르파리지앵은 최하점을 주며 그는 경기에서 벗어났다. 완전히 실패했다.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애매한 활약들만 있었다 고 혹평했습니다. 반면 골닷컴은 중간 평점인 6점을 부여하며 일반적으로 미드필더진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며 소유권을 깔끔하게 유지했다 고 전했으며 개프렌치 풋볼은 창의적인 모습이었다. 파리에서 가장 위협적인 선수였으며 공격 내내 파이널 서드에서 키패스를 보내는 동시에 왕성한 활동량으로 유기적으로 포지션을 옮겨 중요한 역할을 해냈다 고 극찬했습니다. 프랑스 매체들의 평가는 다소 주관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최소 혹평을 하면 안 되고 준수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평점을 매기는 축구 통계 매체들의 평점이 높거나 준수한 편이었습니다. 이강인이 이런 혹평을 받으면 우가르테와 덴벨레, 바르콜라, 에머리 등도 같은 취급을 받아야 할 축구 통계 매체의 평점이었습니다. 이런 편파 판정은 이번 한 번이 아닌데요. 지난 챔스 뉴캐슬전에서 최악의 모습을 보인 바르콜라 선수도 혹평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경기에서 이겼으면 쉽게 도르트문트전을 준비하며 이미 챔스 16강 진출 확정이었는데요. 그 중요한 경기에서 바르콜라 선수는 빅찬 스미스를 무려 3회를 했습니다. 그 경기 이후 거센 비난을 받았으나 이강인 선수보다는 아니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지난 도르트문트전에서 다들 아시다시피 빅찬 스미스 1회입니다. 그 장면 딱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덴벨레 선수의 빅찬 스미스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어떤 경기에서는 은바페, 덴벨레 선수 합쳐서 빅찬 스미스 5회인 적도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아직까지는 유럽에서의 네임밸류가 높지 않고 아시아 선수다 보니 더욱 편파적으로 악의적으로 혹평을 일삼는 프랑스 매체인데요. 파리 생제르맹 팬들도 워낙 강성이라 네이마르, 메시 집에 찾아간 사건은 유명합니다. 여기에 엘리케 감독은 이번 시즌 다양한 전술을 두고 이강인에게 여러 역할을 맡겨보고 있습니다. 좌우를 오가며 윙어로 기용되기도 했고 중앙에서 공격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이강인은 이날 공격적인 움직임보다는 중원에서 패스를 공급하며 주로 공격 전개를 도왔는데요. 거친 경합도 마다하지 않으면서 후반 26분 상대의 팔에 가격당해 입술이 터져 피가 흐르기도 했습니다. 지난 도르트문트전부터 릴과의 경기까지 경기 이후 많은 프랑스 현지 매체에서 이강인을 향한 혹평을 하였고 이에 반박하는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요. 최근 다시금 제대로 된 평가를 한 매체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프랑스 매체 레퀴프는 이강인은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압박했다. 덴벨레에게 2차례의 좋은 패스를 전달했다. 움직임과 속도를 가져가기 위해 노력했다. 에르난데스가 페널티킥을 얻을 때도 이강인의 영향력이 있었다. 세트피스 상황에서 정확한 킥을 시도했다 고 평가했습니다. 평점은 팀 내 두 번째로 높은 5점을 부여했습니다. 프랑스 매체 스포르트는 18일 라리가 최고의 드리블러 중 한 명으로 인정받는 이강인이 리그앙 입단 이후 부진한 활약을 펼쳤다. 챔피언스리그 골을 포함해 2골을 기록했지만 여전히 적응 단계에 있다. 아시안게임 차출로 PSG에서 한동안 출전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마요르카에서 보여준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PSG 서포터들은 여전히 이강인이 PSG에 불을 지피는 일을 기다리고 있다. 공격형 미드필더나 윙어로 활약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이강인은 적어도 현재로서는 루이스 엘리케 감독의 완전한 신뢰를 유지하고 있다 고 덧붙이며 팬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드디어 제대로 비판하는 프랑스 매체가 나오면서 현지 팬들의 공감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프랑스 소풋은 지난 릴과의 경기를 분석하면서 덴벨레의 부진을 주목했습니다. 프랑스 국적이며 과거 바르셀로나에서 뛰었기 때문에 엄청난 기대와 관심을 받고 있는 선수를 매체에서 직접적으로 비판한 것입니다. 팬들의 경우 많이들 비판하고 있으나 현지 매체에서는 꺼려하는 모습인데요. 드디어 제대로 된 비판 보도가 나왔습니다. 과거 루이스 엘리케 감독과 호흡을 맞췄던 그는 이번 시즌 PSG에 입단한 이후 양아들이라고 불릴 정도로 총애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덴벨레는 특유의 스피드와 드리블 능력을 활용한 침투는 탁월하지만 결정력에서 계속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릴전을 비롯해서 최근 다른 선수들이 만들어준 찬스를 계속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어서 비판 여론이 큰 상황입니다. 소풋은 이 점에 주목했는데요. 특히 덴벨레가 이강인의 식도 패스를 마무리하지 못한 장면에 주목했습니다. 이 매체는 덴벨레는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강인의 인사이드 패스를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위기를 자초했다. 많이 아쉬웠던 장면이라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역시 제대로 분석하고 비판했는데요. 통계 매체에서도 키패스 2회를 기록한 이강인 선수인데요. 이 키패스 모두가 덴벨레에게 향했었고 이렇게 기가 막힌 키패스, 식도패스 2회를 모두 날려먹은 덴벨레였습니다. 재미있는 건 어느 때와 마찬가지라고 표현하는 매체의 센스가 정말 탁월한 것 같습니다.
결국 최근의 PSG 부진한 경기력에 대해서 이강인의 식도 패스를 거절한 덴벨레를 비롯한 선수들의 결정력을 탓한 것이라며 인종차별적 억가를 일삼는 프랑스 현지 매체들을 반박하는 제대로 된 보도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강인 억가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이 통계를 봐야 한다. 지금 이강인이 얼마나 뛰어난 활약을 하고 있는지 단번에 알 수 있다. 지난 도르트문트전 이후부터 계속되는 이강인 억가인데요. 자꾸 선을 넘는 모습에 이강인 억가 좀 그만하라는 팬들도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프랑스 현지 축구 전문가 및 매체들이 지나치게 이강인을 폄하하고 억가하는 실정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요. 하지만 최근 데이터풋에서 공개한 통계로 인해 잠잠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데이터 기반 프랑스 축구 분석가 데이터풋은 이번 시즌 이강인의 활약에 대해 극찬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강인의 기록은 정말 강력하다. 유일한 약점은 크로스인데 이는 중앙에서 뛰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고 흥미로울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사실이기도 하다. 여기서 이강인은 같은 기간 동안 같은 포지션에서 뛰었던 선수들에 비해 아주 뛰어난 기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이어 데이터풋이 분석한 7가지의 카테고리를 정리하면 마지막 슛, 마지막 패스, 손실 방지, 크로스, 드리블과 탈압박, 찬스를 만드는 패스, 수비 활동인데요. 데이터풋이 제시한 통계치를 살펴보면 마지막 슛, 마지막 패스는 준수한 활약인 초록색 영역에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실 방지, 드리블과 탈압박, 찬스를 만드는 패스, 수비 활동 이 4가지는 최고 높은 활약인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온 크로스를 제외하면 모든 부분에서 리그 최상위권 수준의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에서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아무리 억가를 해도 객관적 수치가 최소 평균 이상인 상황에서 지나치게 PSG 수준 미달이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수준 미달이라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는 프랑스 축구 전문가인데요. 지난 시즌 5대 리그 드리블 성공률 1위 선수가 수준 미달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또한 엘리트 카테고리에 들어있는 부분 역시 리그 최상위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수비 활동, 수비적인 통계치도 리그 최상위권인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이강인 선수입니다. 이 통계치가 공개되고 한 현지 팬은 분명 이강인은 지난 시즌 유럽 최고의 드리블러였어. 근데 이번 시즌엔 그런 드리블이 많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라고 코멘트를 달았는데요. 그러자 데이터풋이 답변을 달아주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데이터풋은 마요르카와 PSG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다. 지배적이고 점유를 중시하는 PSG에선 주로 압박을 벗겨내기 위해 드리블을 사용한다고 전했습니다. 아무래도 리그앙에서 파리를 상대하는 팀들이 모두들 라인을 깊숙하게 내린 상태에서 수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패스 위주의 플레이와 상대의 강한 수비 압박을 풀어내기 위한 탈압박이 플레이에 초점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요르카에서는 역습 상황에서 빠르게 치고 나가는 공격적 드리블을 할 수 있었다면 파리에서는 탈압박 위주의 드리블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찬스를 만드는 패스, 손실 방지 부분이 엄청난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이강인은 충분히 파리 생제르맹에서 가장 창조적인 선수로 찬스를 만드는 패스를 수없이 뿌리고 있으나 특히 덴벨레가 자주 말아먹어서 공격 포인트가 나오질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 일전에서도 완벽한 2차례의 키패스가 전달되었으나 득점으로 만들지 못한 덴벨레였습니다. 끝으로 데이터풋은 이 말을 전하며 팬들의 관심과 공감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시즌 맨시티에서 오른쪽 윙으로 나오는 베르나르도 실바와 아주 비슷한 지표를 가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강인은 왼발을 쓰는 오른쪽 윙포워드로 가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 그는 좀 더 깊숙하게 뛰거나 은바페와의 호흡이 조금 더 수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전하며 팬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